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올해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조명하며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기념 포럼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30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초기 선교사였던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러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미래목회 포럼 등이 참여한 한국 기독교 선교 130주년 대회위원회는 출범 예배와 함께 이들의 삶과 선교 사역을 조명하는 기념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회위원회 실무대회장 정성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 기독교 130주년 대회가 한국 기독교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 한국 사회에 끼친 공과를 공정하게 성찰해 한국교회가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30여 년이 성장과 분열의 시대였다면 향후 이제 130여 년은 성숙과 연합으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북한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선교적 기틀은 1884년 9월 20일 알렌 선교사를 시작으로 다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가세하면서 자리 잡게 됐습니다. 3명의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한국교회는 130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세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알렌은 인천에 도착한 한국 최초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알렌은 선교사와 외교관으로 지내며 한국의 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와 경제, 정치와 농촌에 대한 글들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한국학의 문을 연 사람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와 한국 선교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민경배 교수는 우리나라 선교는 교회와 병원, 학교와 과수원 등의 사각 선교가 특징이라며 이런 구도가 한국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된 배경이고 이 원형이 알렌에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은요, 이 사각 선교입니다. 그 교회, 학교, 병원, 과수원 이런 건데 이것은 학교 그리고 병원, 교회 그리고 금광 이런 산업 형태 이런 걸로 했다 그런 얘기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자 목회자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의료 선교사인 부인과 함께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 활동하면서 복음 전파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장신대 이미국 교수는 언더우드는 당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치료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며 언더우드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서울 사람들이 그런 소문 펴졌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 기독교 병원에 가면 살아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언더우드가 걸어가는 모습을 본 한 서울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답니다. 저기 인간 예수가 걸어가는군. 이 밖에도 김낙환 박사가 아펜젤러 선교사의 다양한 선교 활동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신교육의 발상지이자 신문화의 요람지로 역할을 한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열적인 선교 활동으로 근대교육과 성경번역 사업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대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기도회와 백서 제작, 기념예배 등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안산 임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지 엿새째 아침에도 생을 마감한 이들을 향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들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 올림픽 기념관에 설치된 임시 합동분향소에는 주말을 지나 16만 명 이상의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째를 맞은 월요일 아침,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기 위한 발걸음은 궂은 날씨에도 이어졌습니다. 4개의 층까지 메워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사진 앞에 조문객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조문객들은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 맞고요.
어른들이 아이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길 바라고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하여서 정말 어른들 마음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내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추모 문자 메시지는 8만여 건을 이미 넘어섰고 그리운 마음을 담은 편지들도 분향소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향소한 희생자들의 사진이 계속 늘어가면서 슬픈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들과 교단장들이 이곳 임시합동분향소를 찾고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학생들 앞에 국화꽃을 놓고 애도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어린 친구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협 회장 박종덕 사령관은 이번 사고가 분향소를 방문하고도 믿겨지지 않는 참담한 일이라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슬픔을 당한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회 공동기간으로 선포하고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희생자와 가족들, 친구들의 정신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의 트라우마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을 해야 할 텐데 한국 교회가 좀 그 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올림픽 기념관에 마련된 임시합동분향소는 28일 자정 운영을 마치고 29일부터는 안산 화랑유원지의 공식 합동분향소가 조문객을 맞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교회 26개 교단의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지난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국가와 한국교회를 향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는 또 일부 교과서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의 주체 사상을 미화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발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교과서는 퇴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협회는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조속히 통합의 의지를 갖기를 소망한다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깨끗하고 정직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대표회장 김영원 장로는 작년은 평신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며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평신도가 중심이 돼 개혁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매 행사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해 기독교 지도자들의 반성과 한국교회 연합을 주장해 왔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성명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는 생명을 경시한 가치관이 가져온 재난이었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만들어낸 여러 잘못들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여러 보도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우울에 빠뜨리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이프 오프는 이어 이 참담한 사고에 마음을 다해 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고 이후도 걱정해야 한다며 또 다른 피해로 자살이 증가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얻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프 오프는 이와 함께 유가족과 안산 시민들, 실종자 가족 등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심리적 봉사를 해줄 것을 한국교회에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교계 행사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가운데 오는 30일 개교 100주년을 맞는 성공회대학교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기념 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성공회대는 당초 전국 성공회 교회 신자들이 모여 개교 100주년 감사 성찬례를 비롯해 기념 콘서트와 오페라 갈라쇼 등을 계획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축제성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성공회대 이정구 총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29일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과 30일 개교 기념식 등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공회대는 지난 1914년 대한성공회 성직자 양성을 위해 성미가엘 신학원으로 개교했습니다. 현재 명칭은 1994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박종근 장로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박종근 장로는 취임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 소임을 맡게 됐다며 갈등과 대립이 팽배한 한국교회를 위해 17개 교단으로 구성된 한 장현이 교회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종근 장로는 또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장현 33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박경진 장로는 한기총과 한교연은 하루빨리 통합돼야 한다며 새로 선임된 회장과 임원진들이 한국교회의 통합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펼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장로회총연합회는 예장통합을 비롯해 감리교, 성결교, 기하성 등 17개 교단 장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 찬송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찬송가 대책위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서대문 총회 박성배 총회장의 제안을 한교연 임원회가 결의해 조직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예장통합 안영로 전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20여 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가동됩니다. 안영로 위원장은 세월이 오르고 교단들이 분열하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찬송가도 나뉘게 됐다며 하나의 찬송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달 2일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사유화 논란으로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찬송가공의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법정 공방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가 지난 27일 제4회 북한선교대회를 열고 남북통일과 북한성결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남석 전 총회장은 통일을 위해 교회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창립 92주년을 맞아 한국 YWCA 정론지 여세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여세는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만드는 좋은 세상 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한 기독 여성의 역할을 찾는 정론지입니다. 한국기독교 역사학회가 오는 3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조만식과 한국의 시민사회를 주제로 정기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앙대 장규식 박사, 숙명여대 윤은순 박사, 서울신대 박명수 박사, 경북대 정태식 박사가 발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지연구원이 제1차 텔라기스 발굴단을 모집합니다. 발굴단은 오는 7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이스라엘의 쿰란, 여리고, 갈릴리, 베들레헴, 예루살렘 등을 돌며 답사와 발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하루 더 내리겠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영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진도 4고 해역의 경우 유속이 다시 빨라지는 사리 기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동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